볼게요. 서구 철학의 전통에서는 암이 곧 지식인데 정당화된 참인 믿음, 정당화, 참, 믿음 세 가지 조건.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그러니까 어쩌다라고 하는 거는 우연적으로 그게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정당화되는데 어쩌다는 이유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명제 P가 실제로 참이며 인식 주체가 S가 P를 믿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정당하고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안다, 즉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정당성, 참, 믿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은 지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 이 얘기는 믿음이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던 지식의 세 가지 요소가 이 아까 그 믿고 있고 정당한 근거냐 뭐 그런 참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게티어인데 다음에 예를 통해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보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는데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거라고 추론해서 환호성을 듣고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넣었어. 근데 이때 그 믿음은 정당화되면서 참이 되거든? 그렇지만 실제로 들은 환호성은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때 이게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이 환호성 소리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나온 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니라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건데 이후 인식론자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 기준이 뭐야? 내재합니까? 혹은 외재합니까에 대한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나는 주체는 한국이 골을 넣었다고 믿고 있어. 근데 참은 실제로 그 시점에 골을 넣었단 말이지. 근데 정당화, 환호성이라고 하는 추론을 했잖아. 이러한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내재냐 외재냐 이거를 볼 건데 내재주의의 기본 입장은 내재의 포인트는 관계야. 가령 내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믿을 때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내 믿음과 나의 믿음과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 연결돼야 돼. 이게 연결돼야 돼. 그래서 내재주의는 믿음의 정당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인식 주체의, 그러니까 그 사람, 주체의 다른 믿음들이라고 봐. 이때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외재주의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가령 내가 책 앞에서 내 앞에 책이 있다라는 명제를 믿는다고 하자. 외재주의자들은 내 앞에 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으로 얻은 객관적 증거가 나의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이게 있다라는 게 자기의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어떤 외재주의자는 믿음의 정당화가 사실과 믿음 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내재주의자와 외재주의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표로 정리할 거는 없고 그냥 내재주의는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외재주의는 객관적인 증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주자의 경물과 치질을 거론하는데, 자, 경물이라고 하는 거는 리를 탐구하는 거. 그러니까 리, 이죠, 이를 탐구하는 거일 거고. 그 다음에 치지의 뜻은 지식의,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식의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시켜서 미진한 바가 없도록. 자, 동양에서는 인식론을 거론할 때 주자의 경물과 치질을 거론하는데, 경물의 기본 의미는 구체적 사물에 나아가 극한에까지 이친 리를 탐구하는 거고, 치지는 극한까지 연마하고 확장시켜서, 그래서 왜 경물 치지라고 하잖아요. 확장시켜서 알의 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경물을 통하여 마음속에 본디 있던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자, 주자의 이러한 것을 영향을 받은 퇴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의 입장을 계승했다. 주자의 입장을 계승했다. 당초 퇴계는 경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를 뜻하는 물격을 통해 사물에 격한 것으로 보았는데,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대상으로 보고 주체인 사람이 주체고 그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 이게 사람이겠지.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는 이러한 관점이 주자의 생각에 부합한다라고 믿었고,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물이 격하다. 그러니까 주체가 사물로 됐다라는 건가? 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여기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데 사물이 대상이 되잖아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구나.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이 사물에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려고 하면 다가온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겠죠. 이것을 퇴계는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른다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겠죠. 리가 마음에 직접 이른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물이 사람한테 이렇게만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얘한테 가야,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얘가 얘한테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본 까닭은 리의 자발성만으로 이른다고 말하면 물리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식 과정에서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 즉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성이랑 능동성이 너무 낮아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지만 대상이 사람한테 온다라고. 1번, 2번이 선행되어야 된다. 1번이 선행되어야 2번이 된다. 그것이 리자도래요. 이처럼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 허용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대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리의 작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이게 먼저 선으로 드러나야 되고,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라는 맥락에서 한정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 사물에 해야 되고요. 이게 먼저 돼야지만 물에 의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가게 된다. 그것이 작용이라는 유사성으로 귀결된다라는 얘기겠지. 얘를 정리를 해보면, 주자, 퇴계, 약간 다르죠?
주도권. 주자는 이거 말고 인식의 방향. 이것만 적을까요? 인식의 방향. 얘만. 얘는 마음이 사물로. 얘는 마음에서 사물로 갔다가 요렇게 가게 되는 거. 요 정도로만 이것만 파악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6번 볼게요.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죠. 왜냐면 이거를 봐봐. 정당성 참 믿음의 요소가 필요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필수적이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지. 이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야. 이거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17번. 주체와 명제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S가 분필 개수, S는 13개 있을 거라고 짐작이 틀렸지. 짐작은 뭐야? 근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근거라고 안 되기 때문에. 18번.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예요. 주자가 리는 만물에 있지만 그 작용은 한 사람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리는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니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주체성이 더 강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리가 스스로 이른다고 할 수 없을 듯한데 주자의 리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는데 어찌 굳이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리는 대상이고 마음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왜 사람의 작용만 그 강조를 하냐. 자, 리의 작용이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작용의 미묘함이라는 것은 리가 드러난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이른 데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다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한 거 2번이죠. 퇴계는 만년에 물격의 의미를 물이 맞잖아. 이거 본문에 나와 있잖아. 이것은 주자가 리에도 그치 얘가 지금 리가 드러난 것이니 리라고 하는 것의 주체성을 완전히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인정을 하고 있잖아. 이거랑 연결이 되지. 뭐 나머지는 3번 보시면 벗어날 수 있어? 아니지. 얘네 둘을 아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주제가 아니지. 그 마음 안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으로는 아니죠. 그 다음 19번. 얘는 이게 전체 주제 아니야? 얘는 너무 쉽잖아. 2번. 축구 시합에 의한 거. 그치. 정당화된 믿음이 아니라서 지식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해야지 지식이다. 3번, 4번은 절대 3, 4, 5번 절대 정답이 안 되죠. 20번. 정답 3번. 뭐 근거 듣고 있고요. 다. 알미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게티어가 지식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입장을 문제 삼은 것은 퇴계와가 물격에 대한 입장 변화. 그치? 초반에는 그랬다가 말년에는 그거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리고 21번 정답은 2번이 될 거고. 됐죠?